2050년이라는 숫자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나요? 고작 25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항생제가 무력화되어 단순한 감염으로도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초콜릿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칩이 이식되어 기계와 하나가 되는 시대가 열릴 거고요. 과학자들의 예측이 맞다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성인이 될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2050년까지의 희망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충격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의료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항생제라는 게 20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였잖아요.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간단한 상처 감염으로도 사람이 죽었거든요. 폐렴이나 결핵 같은 질병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요. 항생제의 발견은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적의 약을 너무 남용했다는 겁니다. 감기에 걸려도 항생제를 처방받고, 가벼운 염증에도 항생제를 먹고, 축산업에서는 가축들이 병에 안 걸리게 하려고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서 먹이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45%가 가축에게 투여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질병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 고기를 먹는 인간에게도 항생제 내성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세균들이 점점 내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균도 생존을 위해 진화하거든요. 항생제에 노출될수록 살아남은 세균들이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많은 거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더 무서운 건 간단한 수술조차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왕절개나 관절 치환술, 심지어 항암 치료까지도 감염 위험 때문에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 의사들이 수술 자체를 꺼리게 되니까요.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GDP가 100조 달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30년까지만 해도 GDP가 1.4%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건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들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은 곧 오늘날 암이 그런 것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페니실린 발견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좀 의외의 주제인데요. 바로 초콜릿의 멸종 가능성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초콜릿을 먹는 건데요. 그 초콜릿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나쁜 소식에 대처해야 할까요? 기후변화가 해안 홍수를 일으키고 산불과 허리케인을 강화하고 산호초를 파괴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동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런데 초콜릿까지 위협한다고요?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죠. 카카오 나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식물이에요. 열대우림과 비슷한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일정한 온도와 높은 습도, 충분한 강수량이 필요하거든요. 질소가 풍부한 토양도 필요하고 바람까지 막아줘야 해요. 이 까다로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카카오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곰팡이 질병도 새로운 위협은 아닙니다. 2010년에는 마녀빗자루병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곰팡이 질병이 중앙 아메리카의 카카오 농장을 거의 전멸시켰어요. 카카오의 원산지에서 카카오가 사라진 거죠. 서리포드병이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의 곰팡이 질병도 있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곰팡이들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경우 소중한 초콜릿 생산 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멸종 예측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추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초콜릿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되돌리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마스라는 초콜릿 회사가 해결책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회사는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유전자 변형 카카오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곰팡이에 저항력이 있고 더 다양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좀 꺼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초콜릿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어쨌든 초콜릿의 위험은 우리 식량 공급이 워낙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핵융합 발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0년 넘게 원자력 발전소들은 핵 분열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왔어요.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에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원자를 쪼개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방식이거든요. 반면에 핵융합은 완전히 반대 원리로 작동합니다. 가벼운 원자핵들이 핵융합 원자로에 엄청난 압력과 열 아래에서 압착되어 더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태양을 지구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이익이 충분히 크고 지속되면 핵융합은 경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모든 별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과정인 핵융합은 우주의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핵융합을 이용하고 지구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복제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세계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있고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핵융합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 브라질, 캐나다, 한국에서도 활발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가 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과 소련의 핵융합 연구는 핵무기 개발과 연결되어 있었고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원자력 회의 때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소련의 토카막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 후 핵융합 연구는 거대 과학이 되었습니다. 핵융합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지만 이제 연구가 전환점에 도달했고 과학자들은 언젠가 핵융합이 상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에는 잠재적인 이점이 정말 많아요. 전력 생산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료는 저렴하고 자연에 풍부하며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수소를 사용하거든요. 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장기 방사성 폐기물과 온실가스의 양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침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주제인데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입니다. 현재 기술 성장 속도를 염두에 두면 AI가 우리 일상생활과 심지어 우리 자신과의 통합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AI 시스템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구글이 제안을 주거나 집에 있는 알렉사든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이미 자율주행차를 달성하는 데 가깝습니다. 얼굴 인식이 폰 잠금 해제를 도와주고 음성 비서가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AI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죠. AI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인간과 AI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춤과 같습니다. 문명과 기술 사이의 이 관계는 음과 양으로 모든 중요한 발전 뒤에는 해로움의 가능성이 따릅니다. AI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을 없애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추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약속해요. 사기 탐지를 포함한 다양한 효율성 노력을 돕고 심지어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고 교향곡을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죠. AI가 언젠가 인류를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본질적으로 논쟁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AI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동안 오늘날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지만 우려는 미래에 누가 춤을 이끌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인간과 AI의 융합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는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이 인터페이스가 인간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AI를 따라잡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돌파구는 사람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재형성하여 AI로 구동되는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사실상 댄서들이 합쳐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종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리의 형상대로 로봇을 만든다면 종교적 용어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합쳐진 창조물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앞에 미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분되는 주제를 다뤄볼게요. 바로 외계 생명체의 발견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우리가 처음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개발한 이래로 인간의 오랜 탐구였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외계 생명체 탐사 또는 SETI 같은 조직들이 10년 넘게 적극적으로 외계인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찾는데 행운이 없었습니다. 우주는 수조계에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있는 거대한 공간이고 연락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 위성들 중 하나에 박테리아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을 수 있어요. 생명체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지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거든요. 2050년까지 인류는 이 낯선 세계들에 로봇이나 인간을 보내고 착륙시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적인 외계인과 접촉하게 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 태양계에서 적어도 박테리아 생명체는 확실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2050년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인류의 다음 25년이 정말 기대됩니다.